중국 호텔들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125년에서 순간 이동해온 것처럼 보이는 10개의 호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호텔들은 컨셉 렌더링이나 환상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며 운영 중입니다. 손님들이 지금 바로 체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건설하는 것과 세계 나머지가 최첨단이라고 여기는 것 사이의 간극은 단순히 넓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화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원더랜드. 상하이 교외 송강구에 있는 버려진 채석장이 지금까지 지어진 호텔 중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호텔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원더랜드는 지하로 거의 90m 내려가며 지상에는 단 2개 층만이 보입니다. 영국의 아트킨스사가 설계한 이 호텔은 가파른 암벽을 안정화하고 지하수 압력을 관리하며 주거용이 전혀 아니었던 공간에서 수직 이동을 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사는 2006부터 시작돼 12년 넘게 이어졌고 2018년에 개장했습니다. 이 호텔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아래로 내려간다는 점이 아니라 깊이를 호화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객실은 채석장 절벽을 따라 층층이 쌓여 있으며 각 층은 바닥의 물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2개 층은 완전히 수중에 있어 하늘이 아닌 인공 수중 서식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훼손된 산업 현장을 목적지로 재구성하며 환경 피해를 건축적 기회로 전환합니다. 또한 사고의 변화를 알립니다. 미래의 이 비전에서 명성은 고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을 제어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쉐라톤 후저우 문 호텔. 후저우 근처 태호 위에 떠오른 이 구조물은 중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식 명칭은 쉐라톤 후저우 온천 리조트이지만 문 호텔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27층의 링 형태 건물로 물 위에 거의 완벽한 아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MAD 아키텍츠가 설계한 이 호텔의 형태는 전통적인 중국 비취 반지에서 영감을 받아 대규모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곡선형 타워는 표준이 아닌 하중 분배, 맞춤형 유리 패널, 그리고 정확한 공차가 필요했으며 그 범위에 걸쳐 대칭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낮 동안 건물은 호수와 하늘을 반사하며 주변 환경에 거의 녹아드는 듯합니다. 밤이 되면 통합 LED 조명이 그것을 빛나는 초승달로 변모시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배나 둑기를 통해 접근하며 이에 따라 접객 시설이라기보다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스카이라인이 아닌 기하학으로서의 건축입니다. 높이로 자신을 알리는 호텔이 아니라 아무것과도 혼동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호텔입니다. 모피어스 호텔 마카오. 문 호텔이 건축을 곡선으로 굽힌다면 마카오의 모피어스 호텔은 건축을 곧장 뚫어버린다.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가 설계하고 2018년에 개장한 모피어스는 지상에서 지붕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중앙빈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 건물은 전통적인 내부 기둥 대신 자유형 강철 외골격을 사용한다. 이 덕분에 엔지니어들은 구조적 완전성을 해치지 않고 내부 공간을 조각할 수 있었다. 격자 형태의 외관은 장식적이면서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드문 조합이다. 내부에는 다리들이 다양한 높이에서 빈 공간을 가로지르고 유리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샤프트가 아닌 개방된 공간을 통해 이동한다. 이 효과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의도적이다. 투숙객들은 끊임없이 공간의 부피, 높이 및 움직임을 인식하게 된다. 모피어스가 중요한 이유는 실험적 건축이 주류 럭셔리로 넘어간 지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공격적인 도박 중심지 중 한 곳에 지어진 완전히 기능하는 호텔이었다. 이 경우 미래는 수익성이었다. 치멜롱 스페이스쉽 호텔. 마카오 근처 주하이에 있는 치멜롱 스페이스쉽 호텔은 미묘함이 목표가 아니었다. 치멜롱 오션 킹덤 단지의 일부인 이 호텔은 우주선을 명확히 모델로 한 거대한 원반형 건축물이다. 2021년에 개장한 이 호텔은 12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테마파크 중 하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외관은 금속 패널로 덮여 있고 밤에는 조명을 둘러 원형 형태를 강조한다.
이것은 추측적 디자인이 아니다. 가족, 관광객, 스펙터클 중심의 오락을 겨냥한 체험형 건축이다. 건물은 숙박과 명소 역할을 동시에 하며 호텔과 테마 환경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얼마나 당당하게 문자 그대로임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서구 프로젝트가 종종 미래주의를 암시하는 반면 치멜롱은 완전히 전념한다. 공상과학, 미학을 숨기거나 미니멀리즘 뒤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건축 언어로 다룬다. 선라이즈 캠핀스키. 베이징 북쪽 옌치 호수에 선라이즈 캠핀스키 호텔이 위치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떠오르는 태양이나 물 위에서 솟아오르는 매끄러운 금속 구체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도미나 경기장과 달리 이 구체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호텔은 21층 높이이며 30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곡선 형태의 외피 안에 배열되어 있어 맞춤형 내부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전통적인 직사각형 객실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층 계획은 건물의 기하학에 맞춰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곡선이 움직임을 규정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복도는 굽어 있고 전망은 점차 바뀌며 반사가 시각적 경험을 지배합니다. 밤에는 건물이 고르게 빛나 행성 같은 모습을 강화합니다. 선라이즈 캠핀스키는 조용한 형태의 미래주의를 보여줍니다. 크기로 압도하지 않고 일관성으로 압도합니다. 모든 것이 구체에 복종합니다. 그랜드 리스보아와 텐지 호텔. 모든 중국의 미래형 호텔이 추상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문화와 신화에서 직접 영감을 받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그랜드 리스보아는 금빛 연고추로 솟아오르며 꽃집처럼 층계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7년에 개장한 이 탑은 번영과 갱신을 상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사면과 강렬한 조명이 이 도시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건물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는 상징적 건축물로서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더 북쪽, 하북성에 위치한 텐지 호텔은 상징성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이 건물은 중국의 세 가지 신, 복, 록, 수를 각각 41m 높이로 묘사합니다. 객실은 그들의 옷에, 스위트룸은 그들의 머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종종 비판과 찬사를 동등하게 받는 이 호텔은 신화를 건축 규모로 문자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두 건물 모두 접근 방식의 핵심 차이를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미래주의는 전통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들이 중국의 건설 야망에 대해 보여주는 바, 이 호텔들을 종합해보면 위험 감수와 상징성, 그리고 신속한 실행에 익숙한 건설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많은 프로젝트가 다른 곳에서는 정치적 또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시간 내에 완성되었다. 또한 건축물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을 반영한다. 관광 촉진제, 문화적 신호, 기술적 시연, 그리고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이는 모든 프로젝트가 재정적 또는 미적 측면에서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는 점유율이나 유지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과잉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시도하려는 의지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다. 이 호텔들은 시제품이 아니라 선례이다.